소장님의 독일 문제 전문가로서의 분단 당시의 그 동서독 통일 교육에 대해서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문제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저는 이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그 뒤에 예라고 쓴 거는 예를 들면 대령이 아니고 예비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헌변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 제가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좀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가 주제가 통일교육. 독일은 이제 90년 10월 3일날 통일됐는데 도대체 통일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에서는 통일교육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독일은 통일교육이란 말을 못 쓰고 다른 용어로 썼는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독일이 어떻게 우리가 분할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서냉전을 거쳐서 통일로 이어졌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왜 이 사람들이 정치교육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이제 전부 했는데, 근데 90년 10월 3일날 통일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분단 당시에 했던 정치교육이 이것이 진정한 통일교육이 됐다, 이런 거를 좀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통일교육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진짜 통일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통일되면 좋아 나빠, 그 다음에 더 앞으로 미래 통일 우리 한국,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또 독일은 분단 당시의 통일을 향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떻게 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정부가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분단 당시에 정치교육을 서독은, 정치교육을 동독은, 이런 실태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는 지금 현재 어떤 정치교육을 실장인지, 그 다음에 한국 내 통일교육 실태, 이거는 지금 교수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독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시작점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은 1945년 히틀러가 그 깽판 치는 바람에 전부 이제 전승 4개국에 의해서 강제 분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맨 좌측에 그 사진 보면은 오른쪽이 소련이고 중간에 초록색이 영국이고 그 밑에 이제 그 미국, 그 다음에 맨 좌측이 이게 프랑스입니다. 이 전승 4개국에 의해서 이제 분할이 됐는데, 그러나 2차 대전 중에 예컨대 이제 안티 히틀러 코알리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과 그 영국, 이 세 개의 정상들이 어떻게 앞으로 독일을 약화시킬 건가, 분할을 시킬 건가. 왜를 나누면 항상 사고치고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분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에서 있었고 43년도에, 그 다음에 45년 2월달에 얄타에서 있었고, 이 얄타 때 이제 그 프랑스가 드디어 전승 4개국의 일원으로 이제 억셉트 되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포츠담 조약에서 이제 분할이 확정이 됩니다. 이거 45년 8월 2일 날. 그런데 어떻게 분단으로 이어졌는지. 그러니까 전승 4개국이 예컨대 4등분 했는데, 너희들은 주구장창 이런 상태로 남아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너희들은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전승구역에서 이제 일종의 이런 포션을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분단으로 이어져,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제 동서냉전에 이제 발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의 어떤 이런 공산주의가 계속 서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미국과 영국이 먼저 합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그 다음에 2년 뒤에 프랑스가 합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 세 점령구역이 하나로 되면서 이것이 서독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동독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90년 3월 통일될 때까지, 10월, 통일될 때까지, 이렇게 지금 냉전 기간 속에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양 독일은, 동서독은
저 전부터 상이한 이제 군사 체제 속에서다. 나토고 저쪽은 바샤 팩트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전순 4개국과 어떤 이런 동서 분단. 그러니까 독일은 분단 당시에 죽었다 깨도 야 우리끼리 통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꺼낼 형편이 못 돼. 왜냐하면 전순 4개국의 모든 분단과 통일을 꽉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통일의 통짜를 가급적 안 꺼냈습니다. 못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순 4개국이 이제 이 분단 관련된 권한체계 과정에 첫 번째, 자 베를린 선언이 그렇고. 포츠담 협정이 그렇고 독일 조약이 그렇고 그 다음에 베를린 지휘 관련 전순 4개국 협정이나 그 다음에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폴란드 저기 국경선 오더나이스 그 다음에 독일 제국 동맹도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모든 독일의 동서독의 그 분단과 통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 국제법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그 국제법적 효력을 갖춘 그런 국제조약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1871년도, 그 당시 비스마르크가 통일했을 때, 독일 제국의 영토인데, 지금 보면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노란 거는 1차 대전 깨지고 나서 뺏긴 거고,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은 2차 대전 깨지고 나서 뺏긴 거고, 독일은 자, 유럽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양차 대전의 주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무려 40%에 달하는 그런 영토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순 4개국의 어떤 이런 그 컨트롤과 그런 것 전부 관할에 전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동서독이 대단히 어려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순 4개국 보면은 자, 분단 극복 관련해서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전순 4개국입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을 결정, 그래서 분단 당시의 동서독은 일체 통일의 통짜도 뻥끗하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조금 뻥끗하려다가 사고치기에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1949년도. 자, 이게 우리로 치면 통일부인데 여기 Gesamtdeutsche 하면 이거 전 독일 그런 얘기. 전 독일 문제를 다루는 부서. 그러니까 이 전승이 볼 때 얘들이 또 무슨 전부 뭐 또 사고 칠날이나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부정적이시가 알아봐. 그래서 69년도에 이게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s에서 내독 관계성으로 좀 바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고 독일 통일은 이제 주변들의 주변 그 국가들의 동의 없이는 일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독일 문제를 독일화하겠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개의 그 국제조약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서냉전이 만약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은 독일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한반도 얘기를 간략히 하면은. 자, 우리 미국 주변 4개국이 그럼 전승 4개국 독일 주변에 그런 그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통일 문제는 분단 극복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남북한 주변에 이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미국이 중국이 주변에서 러시아가 인용을 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지금 현재 자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스톱. 군사적인 어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지. 야 너희들 앞으로 통일되면 안 돼. 너희들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냉전이 지속하고 남북 대결 구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강 이해 상충이 돼요. 그래서 분단 극복을 못한 책임은 자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 못난 남북한이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9.9%의 모든 책임이 여기 관한 책임은 저는 평양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통일 관련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다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다 이제 건국 후에 동서독은 이제 각기 내가 정통성을 가진 그런 정부다 이런 얘기. 동독은 동독대로, 서독은 서독대로. 그러면 서독 얘기는 얘들은 지금 소련에 의해서 그 공산주의에서 일방적으로 세워진 어떤 괴뢰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비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통성을 결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독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한 합법적인 그런 정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독일 제국의 후속 국가가 누구냐? 자 그러니까 1871년 이후에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만든 그 독일 제국 후속 국가가 누구냐? 우리다. 서독이 전부 이건 우리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 독일 그 대표권을 알라인 페트레이트산슈프에서 그런 그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할스타인 독트린 자 이 얘기도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하여튼 이게 우리 서독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체 독일의 주인은 우리 서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법 전문에도 지금 현재 자 이게 독일 헌법에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자 나ционale und staatliche Einheit 해서 우리가 독일을 완전히 대표하는 그런 그 스테이트를 갖고 있다. 동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독 얘들은 완전히 히틀러 후속 국가이기 때문에 얘들은 완전히 파시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파시스트다. 그러면서 정통성은 우리한테 있다. 맨 처음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독일은 아주 그 분리할 수 없는 그리고 유일한 독일의 어떤 이런 국가 체제를 갖춘 그런 나라다. 그러면서 독일 제국은 이미 자 1945년도에 이제 종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주인은 우리 동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쭉 그러다가 1957년도 약 한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자 이제 서서히 그 국가연합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국력이 서서히 이제 뒤처지는 것을 느낀 그 동독 지도부가 자 이런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저 68년도 동독 그 지도부는 자 스바이슈타튼 자 해서 두 개의 여태까지 맨 처음에는 동독 하나가 우리가 독일을 대표한다 그랬는데 자 갈수록 국력 격차가 커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으로 이제 그 언제 인정받는 그런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는 두 개의 국가인데 서독도 있고 동독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돌아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동서독 관계에서 획기적인 그런 그 획을 근 저 이벤트가 뭐냐 바로 이제 72년도에 기본 합의서 체결했다는 겁니다. 기본 합의서 체결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통일보다는 우리 동서독 간의 관계 정상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기조가 바로 1990년 통일 때까지 이어졌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2년도에 그 이제 기본 조약을 그 체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나 통일의 통자보다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체제도 다르고 관계 정상화를 더 할 것인가 여기에 또 이제 방점을 찍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서독은 이때부터 대동독의 정책의 이제 기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단독 대표권, 할슈타인 원칙 이런 걸 근본적으로 전부 이제 그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통일 논리보다는 교류 협력 활성화 이런 데 훨씬 더 방점을 찍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 이게 여러 가지 기본적 체결 이후에 자 이제 동서독은 이제 분단 현실 인정을 하고 독일 내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자 헌법상으로는 동독 국가 실체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에 두 개가 국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엔에도 가입을 했고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이제 서독은 동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대외적으로 자 우리 저 독일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다 동독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런 걸 전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대사급 교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본하고 오스베린 자 이쪽에 상주 대표부를 그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독 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자 이거 특수관계다. 민족과 내독 간의 특수관계다 이렇게 그 얘기했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분단 당시에 그 서독은 이제 정치교육, 그 통일교육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정치교육 그 시행 그 배경을 보면은 동서독은 그 전승 사계에 의해서 이제 간접 분할이 되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이제 완전히 그 국제화된 문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반드시 이 동서 간의 분단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승 사계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그
국제사회 우려 얘들이 또 사고 칠까봐 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제 정치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해왔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정치교육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떻게 탈나치화할 거냐, 다시 히틀러는 등장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과거사 어떻게 청산하고, 그 다음에 과거 그 군사대국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나토의 동맹 강화, 그 다음에 유럽을 어떻게 통합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건지 이런 문제. 자 이와 같은 그 얘기들을 전부 이제 주요 그 이제 정치교육, 통일교육 이런데 전부 포함시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저 홍 교수님 얘기했자 이게 보면은. 자, 이 남북 간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너무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 지향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독의 그 정치 교육을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 정치교육, 소독의 정치교육 보면은 자, 이거 테아도 애션부어 자, 이 전부 다 정치 학자인데 아놀드 그 다음에 베르그슈트레서 자 이런 사람들 자 이 정치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면서 디 슐레 데 나치오니스티 슐레 해서 학교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그 슐레 학교는 바로 학교 기관이라면서 학교 이 정치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민주시민 육성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강화하고 그러면서 나치만에 대해서 사죄하고 예컨대 자유, 인권, 평화 이런 것들을 강조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소독의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그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같은 그 근본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실패를 들여다봤더니 사실 이 젊은 애들이 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예컨대 이제 통일 관련 일반적인 인식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았다. 기본 조약이 뭔지도 모르고 예컨대 분단이 왜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뭐 이런 현상은 있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소독 정부 그 당시에 그 기본 입장은 자 이것을 이제 완전히 도출란 폴리틱 해가지고 앞두고 동독을 대상으로 이제 정치교육, 통일교육 이런 걸 다 시켜야 되는데 자 이 도출란 폴리틱 이게 이제 바로 근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다음에 그 SPD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SPD의 그 오스폴리틱하고 60년대 말에 그 다음에 82년까지 SPD의 그 FDP 코알리션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정치 통일교육 이런 것들이 그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서 동독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실상에 대해서 정확한 그 정보를 제공할 거냐. 그 다음에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 이게 뭐냐. 경제 현황이 이런 게 뭐냐. 자 이런 내용들로 무장을 해야 제대로 그 동독을 파악하고 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 깨나 통일이 좋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이나 뭐 이런 데서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통일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통일 인변으로 여태까지 통일 교육을 이런 식으로 전부 끌어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북한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 체제인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한 그런 체제인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라나는 그 세대들한테 이런 건 안 하고 무조건 통일되면 좋다 그 얘기 왜 못해? 누가 못해? 그러나 동서독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 동독 사회주의 체제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자 이런 걸 객관적으로 전부 학교기관에서 교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독 경제 현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 시절 어떤지 실제로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면서 동독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는지 소독체제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이런 교육들을 학교에서 전부 다 하면서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우리 체제가 쟤네 체제보다 훨씬 낫다 이런 그 인식이 들게끔 통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정치교육의 정치교육 지금 현재 이 핵심 내용이 이거는 한마디로 도이츠 프라겐에서 독일 문제, 도이чл란 폴리틱에 연관된 여기에 국가에서 모든 그 교육을 전부 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것이 1806년부터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요 기간 내에 뭐가 지금 독일 땅에서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1806년이라고 하는 거는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여러 개 뭐 도이처, 분투도 있었고, 도이처 분투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바이마르도 있었고, 히틀러도 나왔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뭐 지금까지. 자, 이러면서 이 기간 중에 독일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를 전부 다 우리가 그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치 교육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서독이 통일되면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동서독이 뭘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반대편에 서 있는 저 동독은 얼마나 엉터리 체제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를 통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치 교육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독일 문제는 자 1806년 이후부터 독일 문제는 자 독일 국경 관련된 문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여기는 오더나이스 해가지고 자 2차 대 1차 대 2차 대 하면서 국경선이 계속 서쪽으로 서진합니다. 이 얘기는 자 윈스턴 처칠이 자 이게 독일 그 분할할 때 전부 이제 저 소련 뭐 미국을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성냥개비 세 개를 갖다 놓고 야 내 컨셉은 이런 거야 하면서 성냥개비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소련 니놈들은 일로 좀 더 오고 폴란드 니놈들은 이쪽 좀 더 오고 그러다가 우리가 독일 그 병사들 발을 팍 밟으면 그건 할 수 없다. 이놈들이 잘못했다. 그 처칠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토 질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1800년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저 멸망하고 나서부터 도이처, 분트라는 것도 있고 도이처 스카이저라이 이런 것도 있고 1차 세계대전, 바이마르 레푸블릭,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제3세계대전 이런 거 다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전부 다 가르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5년도 이후에 이제 독일 문화는 야 우리가 잘하게나 통일하자. 그 얘기는 입 밖에도 안 꺼내. 입 밖에도 안 꺼내고 어떻게 동서독이 분단을 극복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히틀러가 깽판 져서 강대국에서 네 등분 나눠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통일하자가 그 말할 그 계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독일이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통짜도 안 꺼내. 그럼 어떻게 이 분단을 극복하는 지혜를 아주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어프로치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린 그런 얘기니까 제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별로 이제 정치교육 뭐 여러 가지 했다고 그러는데 자 최초의 50년대 독일 연방국 건설 관련해서 어떤 기능으로 그 다음에 독일 역사에 대해 회고 그 다음에 60년대는 이제 슈텐텐비디공에서 학생운동력 관련해서 전부 얘기하고 자 그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70년대에는 이제 오스폴리트, 동방정책, 뭐 그런 데들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80년대 이제 프린스피비궁에서 평화운동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소련이 자 SS-22 핵무기를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하고 여기다 설치를 하니까 나토 진영에서 그래? 우리도 설치한다 해가지고 독일 땅에 놓은 것이 바로 이제 그 풀스투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서독 땅에다가 이제 핵무기를 배비하려고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안 된다 이거나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제 프린스피비궁 평화운동이다 그 말에. 자 그러면서 이제 학교 정치교육 통일교육 자 여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대체 독일 학교에서는 분단 당시에 어떤 정치교육을 했는지 어떤 통일교육을 했는지 통일의 통짜도 안 꺼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통일 이후에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했던 그때 정치교육이 이것이 가장 좋은 통일교육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9학년 때부터 우리 집은 이제 대학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때부터인데 자 그때부터 사회교과에 자 이게 소셜kunde 이 사회교과에서 그 다음에 지리교과에서 그 다음에 독일 역사교과에서 그 다음에 독일어 교과에서 자 이런 교과에서 예컨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이 통일과 이 분단 극복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뭐 독일 국가 멜로디를 3절까지 암기하라든지 분단 국가 왜 분단됐는지 뭘 잘못해서 분단됐는지 그 다음에 베를린 수도 문제 그 다음에 동독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지금 현재 저 도대체 사회주의 시장정리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학교 기관에서 전부 가르친다 이게. 통일할까 말까 통일되면 좋고 저거 다 부리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일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독일은. 그러면서 동독체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거를 보면서
실제로 보면서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전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얘기는 야, 이 인권이 대단히 중요한데 동독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한다. 이거 결코 내정 단선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이제 독일인들이 자 동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동유럽에 저 혼재돼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자 이런 실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이웃 동부 체제 소련의 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이 통일 교육의 어떤 정치 교육의 전부 이 컨텐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정치교육, 이건 아까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 교육이고 이 사회정치교육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이제 어떤 그 통일교육이나 정치교육을 하는가.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도표를 보면은 저것이 지금 이제 독일의 그 기본법, 우리 지금 헌법인가, 헌법 같이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서독의 헌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국민들이 전부 깨우쳐야 돼. 오늘 여기 헌법을 저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기 때문에 자 이거 저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 자 저기 나오는 Struktur Prinzipien des Grundgesetzes 서독 그 기본법의 이제 그 스트럭처 그저 프린시플이 뭐냐? 첫 20조 그 1조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독일 연방공화국은 완전히 자유 그런 민주 그 공화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치알라 공화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적 그런 공화국이다. 자 여기서 사회주의하고 사회학은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여기 소치알 하는 게 이제 사회적이라는 건 내가 품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내가 따뜻하게 만들까 품는 게 소치알 개념이고 소치알리스트 자 조국이가 얘기한 소치알리스트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전 단계 사회주의 그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독일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는 소치알라 분데슈타 독일이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권력은 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권력 자체는 어떤 형태로 표현되냐? 많은 압시딩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선거를 통해서 투표 행위를 통해서 표출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모든 이 저 정부 기관들 이런 것들은 자 예컨대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이 권리 이런 것들이 행사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거는 완전히 독일이 이제 법치국가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입법 활동은 우리 서독의 헌법 질서와 완전히 결부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법에 그 구속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3부가 완전히 이 법에 의존한 법을 근거로 한 그런 사회가 되다 그런 국가가 되다는 것을 지금 현재 헌법에서 독일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4항에 이거는 자, gegen jeden, der das Unternehmen dieser Ordnung zu beseitigen, haben alle Deutschen das Recht zum Widerstand, wenn andere Abhilfe nicht möglich ist. 만약에 어떤 제2의 히틀러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 저 독일 이 저 사회 이 저 근본적인 연방 질서 이런 거를 만약 흐트릴 경우에 우리 모든 독일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요 사진에서 보시면 저게 이제 히틀러고 가운데가 그 다음에 요 좌측에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이제 클라우스 폰 슈타우겐베르. 1944년 7월 20일 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폭발물이 터졌는데 경량 부상만 입고 그날 잡혀가지고 전부 총살 당했는데 지금 그 총살 당한 자리가 바로 지금 독일 그 국방부 베를린에 있는 독일 국방부에 있는 그 이제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꼿꼿이 서 있는 이 사람 꼿꼿이 키 큰 사람 클라우스 폰 슈타벤베르.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교육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교육을 한다. 옛날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자 이런 것도 있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은 성인들을 상대로 한 정치 교육, 통일 교육 이런 것들은 전부 연방 그 정치 교육 센터가 주도를 한다. 저게 지금 현재 분데센트라 für politische Bildung
연방, 저거는 저 완전히 연방 차원에 있는 거고, 저 밑에 16개 주 차원에서 이제 그 교육센터가 있는데, 김동명이가 저기를 방문하면은 제가 원하는 이 독일 그 국정이나 뭐 이런 정치에다 관련된 책을 거의 무료로, 제가 그 있을 때 거의 무료로 가져갑니다. 이런 두꺼운 책도, 교과서가 두꺼운 책도 거의 무료로 가져갑니다. 통일되고 나서 이제 좀 재원이 딸리니까 뭐 2유로씩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왜 저런 걸 하냐. 국민들이 전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부 우리 연방 차원에서 전부 이 책임이다, 이런 거. 국민들을 이제 깨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날 텔레비나 보고 무슨 뭐 트로트나 보고 하면서, 멍청하게 있다가 뭐 지금 북한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 맨날 그 평화 얘기나 하고, 그 문재인이 가지고 웃기는 그런 그따위 짓을 하든, 이거 완전히 국민들 바보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하고, 요 밑에 예하에 16개 이제 란데센터라고 폴리티시 빌딩에서 주 차원에서 전부 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전부 하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뭐 하는 그 외에도 지금 독일 그 정당별로 여러 가지 그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이제 프리딩 에버트, 아데나워, 한사이더 프리드나우만, 하리슈빌, 로자, 룩셈부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재단, 슈티프트 이 재단인데 이런 데서도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정책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수반한다.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자 동독은 그런 분단 당시 어떻게 했냐? 얘들은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사상교육에 치중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했고 사회에서도 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마르크스, 레니니즘 그 이념 월성 뭐 이런 것들 전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슈타스비아가 푼다 이것이 이제 사회의 과목, 그 교과 과목인데 7학년에서 12학년 이 사이에서 전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로 동독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마르크스 사회주의 그 다음 마르크스 엥겔 뭐 이런 그 어떤 동산주의 뭐 이런 변증보제 유물론 이런 교육들을 이제 주로 했다. 이념 교육을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군사 교육도 얘들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그 조직해서 이제 프라이어 더처 유겐해서 자유 독일 청년연맹에서 얘들한테도 이제 사상교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서 텔만 해서 여도 마찬가지. 완전히 그 유소년들, 전부 다 거기로 이제 북한으로 치면은 완전히 이것이 이제 조선 소년단, 이와 같은 그 역할들을 이제 동독에서는 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지금 이제 통일이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지금 어떤 정치 교육을 하냐 하면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세 개 가져야 돼. 첫 번째는 구동독 지역의 그 주민들을 어떻게 지금 재사회화하느냐. 그 다음에 아직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세컨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내적 통합을 이룰 거냐. 지금 벌써 33년이 통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 그 동독 주민들 가슴 속은 허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 다음에 시장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좀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 뭐 여러 언론 통해서 아시겠지만 구동독지역의 이제 극우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특히 젊은 애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국에 대한 그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스무스 이런 것들이 지금 팽개하다. 자, 이 관련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2014년부터 폐기다 해가지고 파트리오쇼 오로페아 개겐디 이슬라미지어롱 디스 아베슬라데스 유럽을 어떻게 이슬람화하는 거로 우리가 막을 거냐. 자, 이런 운동이 2014년부터 특히 동독 그 사회를 중심으로 특히 zaksen주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으실 때 AfD 알터나티브 deutschland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정당이 2017년도에 분데스타그 의회 진출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다가 완전히 최초로 진출을 그때도 무려 제3당이 됐어요. CDF, CSU 1당, SPD 3인당 2당 그 다음에 다른 기존의 정당 다 제끼고 이 알터나티브 도출란트가 제3당으로 부상을 했다. 이게 뭐냐 완전히 극우
극우 엑스트라 포퓰리스트 그런 그 정당이란다. 그러니까 외국인 그 유입하는 거 반대하고 예컨대 뭐 이런 식의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래서 2011년 12.6% 제2표에서 21년도 10.4%, 그 다음에 과제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난민 통합하는 문제다. 자, 그래서 난민 통합. 자, 지금 이제 난민은 114만 명이다. 지금 이제 2014년도 그 이후로 시리아 내전이나 이런 통해서 이쪽 지역에서 접는 사람들 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럼 한국 내 통일교육실 때 이거는 아까 홍 교수님이 했기 때문에 전부 자 이거 건너뛰고 예. 여러분들 유인들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거는 자, 이 독일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이제 뭔가 좀 현재 저 내용이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가 어떻게 왜 분단이 됐는지 통일 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지난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그 우월한 체제인지 시장경제 우월한 체제인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안보 반드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를 수호해야 되고 이 체제로 대한민국은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에서 이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 이념 확산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대단히 중요한 거다. 지금 현재 6.15 좌파들이 맨날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인데 근간 옥조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지금 현재 낮은 단계 연방제 그 다음에 무슨 북한의 우리의 연합제하고 비슷하다 이 방향으로 나온 것도 제가 이 얘기 하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생각하는데 이건 100% 엉터리다. 좀 신고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자 지난한 길이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걸 이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좀 몰아보겠습니다만 예. 지금 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5분만 휴식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5분 동안 잠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만 하겠습니다.